안녕하세요. 건달농사입니다. 옆집에서 토지를 구매하시려고 하다가요,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실 뻔했어요.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. 귀농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귀농자금을 이용하는 방법. 둘째는 농지은행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.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받을 수도 있고,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, 둘 중에 하나만 이용한다면 저는 귀농자금을 이용할 거예요. 왜 그런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귀농자금이 3억을 풀로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. 나는 내 자금이 있어서, 여유 자본이 있어서 토지만 구매하면 모든 시설을 다 내 돈으로 하겠다. 잔고증명하고 보여준다면 아무 말 안 할 거예요. 그렇지만 내가 잔고증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, 토지를 전부 다 3억을 풀로 산다고 한다면 안 믿어요. 그런 경우에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한 1억 5천까지는 충분히 수긍을 하는 범위거든요.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이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토지를, 비싼 땅을 사서 좋은 토지를 구해가지고 실패하면 그 땅이라도 건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. 무조건 걸으세요. 그런 사람들 무조건 걸으세요. 절대 될 수가 없어요. 땅값이 언제 오를 줄 알고요. 투기 아닌 이상, 확실한 정보가 있지 않은 이상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려면 땅이 최소 1000평은 필요해요. 이 1000평을 1억 5천 범위 내에서 살려고 한다면 절대농지밖에 없습니다. 절대농지가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, 실거래가는 한 17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18만 원도 될 수 있어요. 물론 더 비싼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7, 18만 원 정도 될 겁니다. 그런데 1000평을 15만 원 주고 샀다고 그러면 1억 5천이에요. 1억 5천인데 어떻게 비싼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질 수 있겠어요? 평당 30만 원짜리 사봤자 몇 평이나 된다고요? 절대로 내가 수익을 창출해서 이 귀농자금을 어,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. 그게 기본적으로 최소 1000평이에요. 자,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이, 여유자금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? 여유자금 있다면 귀농자금 안 받겠죠. 대부분 다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에요. 이게 문제인데요. 자, 왜 그러냐면 토지, 농지은행에서 토지를 구매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. 평당 4661원이 지원이 됩니다. 그런데 생애 처음으로 농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요, 평당 83,967원까지 지원이 돼요. 자, 그러면 이게 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받지 않는 게 좋으냐면, 여유자금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. 둘 다 하실 수 있어요. 자, 귀농자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첫째, 내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요. 그런데 83,967원이면 약 평당 한 60% 정도 지원이 된다는 거죠. 1억 5천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한 7천 정도는 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. 내 돈을 내면 7천이면은요, 귀농하고서 적어도 3년 동안 시설 만들고,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뭐 비닐하우스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농사를 질 때 필요한 것들이요. 뭐 관수 시설이라든지 뭐 비닐 멀칭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, 그런 거에 필요한 재료들 사고 내가 3년간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돈은 돼요. 물론 모자라면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아끼면 충분한 돈이 됩니다. 그러면 그 돈을 땅을 임대하는데 써야 될까요? 아니면 내가 가지고서 내가 생활하는 데 쓰는 게 나을까요? 생활하는 데 쓰셔야 돼요. 수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또 이 농지은행 포털을 이용하는 게 또 문제가 뭐냐면, 귀농자금을 3억을 신청했는데 이미 내가 농지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잖아요. 그러면 내가 3억을 신청해도 절대 3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. 분명히 깎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이미 대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.
그래서 농심부에서 심사를 할 때 이게 아마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감가 대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또 여기서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, 농지은행이든 뭐 귀농자금이든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사서 이 땅을 가지고 다시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. 절대로 안 돼요.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은 귀농 하실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. 아니면 계획을 전부 수정시켜야 됩니다. 농지은행이나 뭐 이런 농심부에서 이 사람들이 대출을 한두 번에 맺겠어요?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거를 담보대출을 받게 해줄까요? 안 그래요. 자, 공고에도 있습니다. 그 귀농 신청자들 받도록 하는 공고가 나오잖아요. 그 공고에도 담보대출은 안 된다고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구매해서 그 땅을 가지고 다시 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. 농지은행 역시 마찬가지예요.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어서 충분한 땅을 한꺼번에 살 수 있다, 그러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, 절대로 내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. 허락을 받을 수도 없고 규정상 되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토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고요. 다음 영상은 제가 토지를 구매할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좀 다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절대로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은 하시지도 마시고, 하셨다면 계획을 빨리 수정을 해서 준비하셔야지 성공적인 귀농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